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9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 영상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초안 영상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픽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좀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액대별로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금액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면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또 이 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없으셔서 배팅 내용만 좀 보고 싶으시다라거나 아니면 단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경기는 대구FC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세징야 그리고 홍정훈이 일단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세징야는 복귀할 것 같은데 홍정훈은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연승을 하고 있죠.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원정에서 1승 5패로 무승부가 없고 단 1승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좀 원정에선 약한 그런 인천의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한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대구FC와의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세징야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대구가 분명히 우세한 경기겠지만 지금 그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승이 과연 K리그에서 좀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일단 초안에선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제는 승무 투픽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가 인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 대구 상대로 지금의 대구 상대로 3연승을 하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도 좋지 않고 좀 그것은 너무 도전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최종에 선 바꿨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이변을 생각하는 부분은 대구가 5연승에 대한 그런 의문점과 인천의 수비가 사실 3백을 사용을 하면서 델브리지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에서의 오재석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대구 상대로 인천이 원정을 떠나서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면 좀 대구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일단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제주는 주민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홈에서는 3승 3무로 패배가 없고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홈일 때는 수원FC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주가 홈일 때는 수원FC 상대로 패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경기죠. 근데 이것을 단통으로 좀 승을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사실 두 팀을 비교해 본다면 제주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제 기준으로 불안한 건 저는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수원FC가 분명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주민규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제르소가 분명히 적응을 해나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원FC의 이 수비에서의 중앙이죠. 센터백의 라인들 조유민과 박지수 라인은 쉽게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원FC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경기력이 좋아질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직력이 조금씩 좋아지면 스쿼드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주의 단통이라면 승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불안하다라는 느낌과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제주가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릴 팀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승부 투픽으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강원의 경기고요. 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포항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일단 불안한 점은 포항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신강훈과 이 권한규 선수가 이 결장 예정이죠. 징계로 결장 예정이고, 강현무 키퍼도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단통보다는 투픽이나 아니면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초반 때는 그래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었죠. 하지만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원 역시 임채민과 고무열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당분간은 출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범스 키퍼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김정호 키퍼도 좀 불안하고 이강현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키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강원, 여기에 조재환도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강원이 포항 상대로 약했습니다. 포항이 강원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홈일 때는 일단은 패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했었고, 그렇게 된다면 단통이라면 저는 일단은 무승부 쪽보다는 두 팀의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과, 그리고 포항이 지금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포항이 무승부를 많이 해나가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강원 역시 좀 이탈자들이 있고 포항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을 참고를 해보자면 저는 포항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부천 대 이제 김천이죠. 김천은 이제 상주상무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 팀이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K리그2 같은 경기에는 아직 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김천이 정배당을 받겠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문광석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부천이 김천 상대로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뭐 상대 전적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김천이 우세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기는 일단 초반과 동일하게 일단은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주중 경기까지 또 패배를 하면서 지금 6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 지난 경기 주중 경기를 좀 보면 초반에는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것을 득점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상대팀에게 페널티킥 2번을 내주면서 안양이 2골을 넣으면서 이제 패배를 했었던 부천이었는데요. 부천은 사실 경기력을 보면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뭐 압박은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은 의외로 좋은데 수비가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패스미스도 많고 압박에 좀 고전하고 세트피스도 좀 불안한 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상주와 좀 어차피 뭐 감독이 펩테안으로 동일하니까 경기력은 뭐 비슷합니다. 그냥 뭐 압박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뭐 크로스나 역습이나 뭐 스피드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문선민이 부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좋은 팀이고 수비가 굉장히 단단한 팀입니다. 하창래와 정승현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김천을 뚫어내기에는 부천의 공격력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승부와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스쿼드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김천상무의 모습을 본다면 부천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배당적으로 김천이 좀 높게 책정이 된다면 무승부까지 좀 받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천의 연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EPL의 경기고요. 리즈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홈에 비해서는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난 경기도 대승을 했었고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 또한 챔피언스 리그권에 도전하고 있는 토트넘과 리즈는 사실 강등권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동기부여가 크게 없습니다.
리즈가 최근에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하피냐도 좀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필립스는 일단은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리즈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으로는 그 공간이 좀 많은 팀이죠. 전방에서부터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토트넘의 케인과 손흥민의 모습 또한 베일 선수도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약간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리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맥버니 그리고 샤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0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는 단통 패만 좀 바라봤었죠. 일단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무승부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셰필드가 20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조금 더 나은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어서 일단 단통 패를 가져갔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까지 받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에 좀 가까워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게 일단 셰필드가 뭐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렇다면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간이 없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무승부를 첫 번째 이유로 바쳤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셰필드의 모습을 봤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좀 길게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3-4-3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50%에 가까운 그런 투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경기는 좀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믿을 만한 팀은 아니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셰필드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경기고요. 맨시티와 첼시 둘 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두 팀 다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만나는 그런 팀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22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맨시티는 가르시아가 결정 예정, 첼시는 코바시치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두 팀은 최근에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홈일 때는 첼시 상대로 3연승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는 첼시 상대로 패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들 그리고 배당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외 구매율 역시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좀 많이 몰려서 사실 맨시티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하게 이 경기 잡으면 우승이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첼시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기부여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고 맨체스터 시티 역시 수비가 좀 단단한 모습 상황 속에서 두 팀 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로 인해서 체력적인 저하가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의 여부는 조금 빅경기라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 보면 저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두 팀이 크게 무리해서 경기에 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첼시는 첼시의 이런 수비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가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무패 투픽을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은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강했었고 그리고 이런 강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배당적인 부분이나 해외 구매율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첼시가 이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바꿔서 그렇다면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좀 바라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할 텐데 첼시가 역습 상황에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 그리고 최근에 베르너나 하베르츠나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리그가 연기가 되면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이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사우스햄튼이 강등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또 리그가 연기가 되면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을 분명히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리버풀이 좀 이기는 그런 그림으로 무난하게 갈 것 같아서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전북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5승 2무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결정 예정자가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이 수원삼성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수원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경기 약간 불안한 점은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이 약간은 걸리긴 하는데 일단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고 이 전북이 수원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건희라든지 김민우, 한석종 이런 선수들이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월 초에 복귀를 한다라고 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일단은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전북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북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팀이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4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전북이 수원 정도는 부상자가 많은 수원 상대로는 그래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북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경남 대 전남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까지 참고하시고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경남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 3무로 원정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경남이 전남 상대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자, 일단 경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정엽이나 에르난데스 이렇게 전방이 좋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뭐 황일수 같은 선수, 그리고 윙일리안, 그리고 백성동 이렇게 좀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키퍼도 손정현 키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역습이나 뭐 스피드 이런 측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좋고 압박도 좋은 편인데 주중 경기 때 좀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조금 더 중점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자비 팀이죠. 그만큼 무승부를 지난 시즌 좀 많이 했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무승부를 그다지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전남은 뭐 발로텔리 외국인 용병이죠. 그리고 이종호 같은 베테랑 선수가 있고요. 박희성은 이제 고대 앙리, 그래도 뭐 K리그2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결정력은 좀 굉장히 아쉽지만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특히나 측면 외국인 선수들의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로텔리 뭐 이런 선수들의 측면에서의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의 경기력과 분위기는 오히려 경남 쪽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은 최근에 경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남은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남 자체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경남의 공격이 좋긴 하지만 이것을 쉽게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세트피스 한 방에 전남에게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경남이 전남에게 밀릴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11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 그리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버햄튼이 홈일 때는 브라이튼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브라이튼이 정배당을 배당이 비슷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아서 약간은 의아하긴 합니다. 왜 이렇게 배당을 줬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 팀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속 무승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브라이튼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봐서 브라이튼 쪽이 조금 낮은 정배당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타격은 있습니다. 히메네스 네투가 없는 그런 울버햄튼, 카스트로도 없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치나 램프티 이렇게 주요 자원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안 때는 경기력을 접근했을 때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고 승점적으로 둘 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픽에서는 단통 패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너무나도 낮은 그런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브라이튼이 마치나 램프티가 없는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울버햄튼 역시 히메네스와 네투 이렇게 전방에서의 주요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사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일단 울버햄튼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주력에 있어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역습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비등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무패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는 브라이튼이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이렇게 받았다면 그래도 브라이튼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단통이라면 5연분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울버햄튼을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고요. 리그는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10승 7무로 원정에서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13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빌라가 맨유 상대로는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 때는 주중에 유로파도 있는 그런 맨유고 아스톤빌라 역시 지금 유로파권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스톤빌라 역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고 그래도 그릴리시가 복귀하게 된다면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맨유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톤빌라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안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최종 때는 무패 투팩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이면 좀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는 이유, 승을 바치지 않는 부분은 아스톤빌라가 맨유 상대로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맨유가 원정에서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리그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그리 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무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9승 4무 4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0승 3무 3패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때는 그냥 웨스트햄의 단통 승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비교했었을 때는 웨스트햄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을 본다면 두 팀 다 챔피언스 리그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두 팀에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과 그렇게 본다면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그래도 에버튼의 하메즈가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좀 바라봤었는데 저는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전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홈보다 좋은 전적의 이런 에버튼의 모습과 그리고 배당도 웨스트햄이 그렇게 낮은 정배당은 아니고,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모습들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승패 방향 쪽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승패 투픽이면 저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에버튼의 승까지 좀 가져가는 부분들을 하메즈가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부상자 명단에 있었다가 지금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메즈가 있는 에버튼이 웨스트햄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승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이 있겠고요. 아스날이 홈일 때는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웨스트브로미치에게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날과 맨유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투표율도 좀 비슷하게 받았기 때문에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맨유를 조금 더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스날 쪽을 정배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고 홈에서는 아스날이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 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날이 약간 웨스트브로미치에게 좀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티어니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 라카제트 역시 복귀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웨스트브로미치의 수비력으로는 오바메양도 복귀한 상황에서 아스날을 막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이 유로파에서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리그에 집중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현실적으로 전승을 하고 그 위에 팀들이 전패를 해야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과 이제 풀벳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